간호사가 곧 되실 구독자분께서 한번 한의대를 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신의 상황에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셔서 한번 그 친구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호대 곧 졸업반이고, 자, 실습하면서 간호사의 대우, 현실을 눈으로 보은 거죠. 말로만 들었던 바로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의사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는 간호사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아졌다. 뭐 장난 아니죠. 아직은 대우를 받지 않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더 합니다. 자, 병원에 누워있는 각종 양약과 수술 후 피폐해지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맞는 치료인가 회의감이 들던 중에 오히려 수술과 약으로 사람을 더 단명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똘똘하죠. 그래요. 그래서 약이나 수술로 째서 치료하는, 뭐 치료가 아니죠. 그냥 째는 거죠. 억제하고 그냥 문제가 있는 부위를 그냥 잘라내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닥터가 되고 싶다. 진짜 원인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돕는 진정한 닥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한의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하여 유튜브를 찾아보던 중에 저를 만나게 되었겠죠. 우리 친구가 구독도 해줬다고 합니다. 자, 좋아요. 자, 간호사와 한의사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라고 하면 뭐 당연히 한의사를 골라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 현실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수학을 한 문제를 더 맞추면 그러면 바로 월급이 2.5배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의치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현실적인 조언이 되겠다. 왜냐면 이 동생들에게 함부로 조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한 1000명의 진로를 상담한다면 999명에 해당하는 진로가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정말 의사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는 간호사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아졌다. 이제 대충 본 거죠. 자, 대한민국 의사는 의사가 아닌 닌겐을 같은 닌겐으로 보지 않고 개돼지로 여깁니다. 대다수의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고 실제로 환자는 더 막대하는데 사실은 뭐 더도 아니에요. 원래 그냥 다 막대하기 때문인 거죠. 자, 어떤 식으로 막대하냐? 자, 혈압상승 억제제를 안 먹으면 뒤진다고 개거품을 물죠. 이거 안 먹는다 그러면 심장 터지고 뇌 터진다고 개거품을 물지만 그러면 이거 먹을래요? 라고 하면 본인들은 파업하러 가는 것이 이렇다.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대부분 이렇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되면 개꿀이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또 꼰대 꿈나무이기 때문에 또 옛날 이야기가 한번 나와줘야 되겠죠. 제가 육군훈련소에서 조교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훈련소에서 군 부대로 이제 배치를 받기 전에 이 훈련소에서 제가 이 훈련병들을 교육하는 것을 군 생활로 했었었죠. 자, 그럼 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꼭 이것을 질문을 해요. 자, 구타미 가혹행위가 요새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훈련소는 없는 건 알겠는데 그럼 여기 군부대 자대 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진짜로 가면 이런 게 정말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왜 물어보는 거냐, 나는 당하기 싫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것을 저에게 물어봤던 이유는 훈련소에서는 당시에는 구타미 가혹행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왜 그러냐, 제가 군대를 06년도 07년도 뭐 요 정도였는데 그때 그 직전에 훈련병에게 육군훈련소에서 똥을 먹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똥을 먹여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국회의원이 요 훈련소에 와갖고 같이 1박 2일 자고 아주 개 자랄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즌에는 제가 입대했을 때는 구타미 가혹행위가 전혀 없었어요. 나 어느 정도로 없었냐, 뺨 한 대만 때리면 바로 영창을 갔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없었던 수준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거죠. 여기는 구타미 가혹행위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가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이렇게 쭉 쓰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 당시에 22살 정도 됐는데 그때도 이 정도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40이 된 오늘날 봤을 때 아주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나는 안 했죠. 나는 구타미 가혹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는데 만약 지금 군생활에 구타미 가혹행위가 있다면 그걸 누가 하는 거냐? 너희들 아빠랑 삼촌이랑 형들이 지들끼리 서로 때리고 가혹행위 하는 거죠. 뭐 이상한 외계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너네
아빠, 삼촌, 형, 그리고 나보다 군대를 먼저 갔던 그 친구들이 누구한테 하는 거냐? 그 옆에 있는 다른 아빠, 다른 삼촌, 다른 형 친구들에게 구타미 과학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 질문의 핵심은 나는 당하기 싫다라는 건데, 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게 다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구타미 가혹행위를 당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당하기 싫죠. 그런데 왜 안 없어지냐? 남에게 하는 것은 개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의 대부분의 이 사고죠. 다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가서 구타미 가혹행위를 당할지 안 당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을 정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친구, 너희들의 형, 동생들을 상대로 구타미 가혹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없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행하면 그러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항상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22살에 저랑 비슷한 나이에 있는 21살, 20, 21, 22, 23, 24, 25들 상대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너무 똘똘한데요. 어떻게 이런 통찰력이 있죠? 자, 그러하였는데 2024년도 육군훈련소는 아니지만 아무튼 훈련소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죠. 자, 그리하여 다수는 남에게 구타미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은 싫지만 내가 하는 것은 계속한다. 왜냐? 편하니까요. 이것이 다수의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가 간호사 선생님들이 의사 카르텔들에게 아주 하대 당하고 막 그 업무들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그냥 개들 취급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님이 간호사에게 이 말도 안 되는 대우를 하는 것, 그리고 간호사들 임금도 박하죠. 그 임금 누가 주냐? 병원장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불만이라면 그러면 내가 그걸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꿀이 되는 것이죠. 왜냐?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이 씨야 싫으면 꺼져라고 하면은 또 새로운 사람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되게 우리 당연하게 생각이 되죠. 의느님보다 간호사 임금이 한 3배에서 4배에서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더 많이 하는 거죠. 자, 그것을 내가 되면 개꿀인 거죠. 난 뭐 다 시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의대를 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가 이거 불만이라 그랬죠. 의사들에게 그런 대우받는 간호사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아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너가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 개꿀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고 각종 양약과 수술을 피폐해준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게 맞는 치료인가 회의감이 들었다. 이거 어차피 치료가 아니고요. 그냥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가 아파? 그러면 그 증상을 발현하는 것을 화학 물질로 된 억제제를 먹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파? 그럼 잘라내세요. 그냥 팔 아프면 팔 자르면 되잖아요. 눈 아프면 눈깔 뽑으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환자들을 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말 중증의 치료를 하는 거는 이국종 교수님 정도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의사들 중에 70% 이상이 지금 파업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점에 일단 의사들은 욕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자, 근데 이 친구는 이것을 이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 친구가 혹시 똘똘이 DNA가 탑재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 오히려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해서 더 사람이 더 빨리 돌아가시고 더 안 좋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가 아니라 그냥 그것 때문이에요. 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대학병원급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 멀쩡한 사람을 그냥 검사를 했대요. 근데 난 괜찮은데 그냥 발견됐대요. 혹이 있다라는 등 무슨 뭐가 있대요. 아무튼 뭐가 있고 상처가 있다라는 뭐가 있대요. 자,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째고 자르고 거기를 지지고 조지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위험하기 전에 치료해갖고 다행이다라고 의사도 얘기하고 환자도 거기에 자의를 해요. 잘했다. 그리고 나서 멀쩡하던 사람이 평생 빌빌대면서 살아가죠. 그 뒤로 나는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이 친구는 실제로 병원에 실습 같은 걸 하면서 실제로 봤던 거죠. 자, 이거를 실제 옆에서 보면 더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멀쩡합니다.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똥도 잘 싸고 운동도 해요. 잘 사는데 그냥 건강검진,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뭘 검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기계로 막 찍어대는 걸 하죠.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랬는데 의느님이 보기에 그냥 정상이 아니래요.
아니 내가 멀쩡한데 내가 정상이고 아니고를 누가 판단하냐? 의느님이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조지는 거죠. 자, 그리고 팔로우 해보면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 이거를 간호사 선생님이 실습했을 때 봤을 거예요. 자, 이런 분이 그거를 한 다음에 점점 저거는 그냥 누가 봐도 저건 좀 안 되는 건데 이것을 실제로 눈으로 더 보게 된다. 자, 이것이 전 세계에서 의료비를 가장 많이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은 건강보험료라는 4대 보험이란 이름으로 무조건적으로 의료보험을 내고 있죠. 저도 지금까지 몇 천만 원을 내고 있어요. 병원은 가지 않지만. 자, 그런 의료비 지출을 전 세계에서 1위로 하고 있는 우수한 의료의 현실이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맛이 가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친구 약간 똘똘이 DNA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일단 가볍게 들고,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원인을 찾아서 근본을 치료하는 진정한 닥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방점을 찍고 싶은 내용이 나오죠. 자, 근본적인 치료, 원인을 찾아서 근본을 치료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그 사역의 길이 실제로 어떤 건지 이런 거예요. 자, 열이 나는 아이를 지켜본다. 자, 그리고 간 수치가 폭발하는 사람에게 한약을 먹이고 생활을 티칭하면서 운동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신교육을 하고, 그리고 신장 기능이 작살났다고, 실제로 그 사람이 작살나지 않고 그 사람이 잘 살아도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30% 남았다, 50% 남았다 그냥 정해주죠. 의느님들이 그냥 그 수치를 정해줘서 너는 곧 작살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사람을 붙잡고 생활 티칭하고 운동하게 하고 정신교육하게 하고, 그리고 저는 뭐 한약도 먹이죠. 자, 그리고 암이 발견이 됐대요. 또는 암이라고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라고 했대요. 라고 하는데 그런 거 갈 필요 없다라고 하고 생활 티칭하고 운동하게 하고 정신교육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장기 떼어낸 사람, 뭐 갑상선을 떼어냈네요. 뭐 췌장을 떼어냈네요. 뭐 다 잘라, 뭐 대장을 잘랐네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호르몬제 먹게 하는 거, 그것을 끊게 하고, 그 다음에 생활 티칭하고 운동하고 정신교육하고, 이런 것이 근본의 치료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정말로 원하나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열이 나는 아이를 지켜보고 해열제를 안 먹이고 이것을 보는 것이 괜찮느냐? 간 수치가 폭발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한의사들 한 100명 중에 99명이 한약 처방하는 거를 무서워해요. 저처럼 미친놈만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나는 할 수 있냐? 근본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분들을 접근할 수 있느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반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정말 하고 싶은 건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이것은 뭐 의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바이블이라고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뭐 당연히 읽었을 이 돈의 심리학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것 중에 첫 번째 이 얘기예요. 자, 발열이라는 것은 면역력이 발현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면역력. 저 면역력 증진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면역력이 발현된다는 건 뭐냐? 면역력이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하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겠죠. 움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열이 난다. 그러면 관찰하거나 또는 젖은 수건으로 땀을 닦아내주면 이것이 과학적으로 올바른 방법인 거죠. 이것은 뭐 논란의 여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의료 현실에서 무조건 해열제를 씁니다. 뭐 먹는 약이든 뭐 주사든 수액이든 무조건 해열제를 그냥 써서 열을 내려요. 왜냐?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아이가 얼굴이 빨개져갖고 막 땀 흘리면서 막 울어요. 막 울어 제껴. 자, 이런데 해열제 놓으면 열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거짓말처럼 그냥 떨어져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 심리적으로 우리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죠.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였다. 방치하지 않았다. 내 기분이 좋다. 내 기분이 좋아져서 면역력을 조지죠. 자, 이것이 실제 임상이에요. 왜냐? 우리는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심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인 거죠. 정말 우리 친구는 정말 이거를 하고 싶어요? 라고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고 싶다. 자, 저희 엄니가 한번 있다가 태어나면은 하루에 합성 화학물질을 한 50정 정도로 처방을 받습니다. 왜냐면 이 모든 과를 다 돌려갖고 뭐 겹치든 말든 막 그냥 막 약으로 막 조지죠. 이 약이 A라는 약이 A라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증상을 발현할 수 있다면, 부작용을 발현할 수 있다면 그 B를 막는 C를 주고 C를 주는 D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약들 아주 범벅이 되죠. 그래서 저는 태어난 날 꼭 당장 먹어야 하는 두세 알 제외하고 무조건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아직 못 봤어요. 한의사 중에서도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너희 가족에게 이거 할 수 있느냐? 근본 치료가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본 치료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근본 치료를 원하시는가? 자, 혹시 말로는 근본 치료를 원한다곤 하지만 이런 개 같은 꼴, 멀쩡한 사람 그냥 조져갖고 사람 빨리 죽이는, 누가 봐도 이거는 수술이랑 약이 문제인 거지 멀쩡한 사람은 이건 누가 봐도 조진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이것을 그냥 안 보고 싶은 마음인 것 뿐인 거지. 그냥 내 눈에서만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닌지,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보고 싶은 건 아닌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암이 됐든 뭐 중증 질환이 어떤 뭐 장기가 파손됐든 이런 거 실제로 진단받으면 많이 울고 속상해 하시지만 생각보다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 이 심리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픈데 원인을 몰라요. 그럼 아주 환장하죠. 이건 아주 환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중대한 병이 있대요. 여기 혹이 있대요. 그러면 생각보다 대다수의 분들은 심리적으로 편안해 하십니다. 왜냐?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으니까. 혹이 있어? 그럼 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심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수는 그래요. 몇몇 미친놈들 빼고 다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친구도 본인도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저는 거의 못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와, 이 친구는 진짜 근본 치료하는 이런 시도를, 얘라면 좀 할만하지 않을까? 라고 하려면, 완전 괴짜다. 주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야, 나 괴짜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 당연하지. 미친놈이잖아.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특이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류의 얘기를 가끔 말고, 저는 심심치 않게 들어요. 그리고 내가 친구들한테 지금 바로 전화해봐도, 넌 미쳤지. 너 정상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이 정도가 돼야, 이런 행동, 요런 행동을 그때 할 수 있다고요. 그때 근본 치료에 한번 접근해보는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가 정말 미쳤는지를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자, 그래야 이 친구는 곧 대학교를 졸업하는 이제 사회생활이 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신우님과 결혼하면 되는 거죠. 신우님이 돈 잘 버니까 어차피 내 월급이 우리 가정에 이 대사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2024년도 기준으로 현재 결혼을 20대나 30대가 한다면 내가 얼마 버는지는 더 영향이 없다. 왜냐? 우리 엄마 아빠 자산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부자와 결혼하든 영순이는 부자와 결혼하든 그러면 간호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니까. 또는 친은님과 아니면 또 은우님과 결혼하면 되고, 은우님들이 지금 파업하고 있어갖고 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업하고 뭐 휴학하고 뭐 다 개 놀고 있으니까 얘들 시간 많으니까 얘네들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인생 그냥 개꿀이다. 그러면 지금 위에서 설명했던 우리 모든 많은 이런 고민들이 다 한 큐에 다 해결이 되겠죠. 뭐 의사들한테 무슨 대우를 받나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바로 이거 되면 바로 그냥 사모님 되는 거니까 그냥 데스크에 앉아서 그냥 놀면 되는 거죠. 자, 그리하여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근본 치료를 하는 약간 정신 나간 한의사와 결혼하는 것이죠. 그냥 한의사는 안 돼요. 그냥 막 고르면 안 돼요. 대부분의 한의사는 의대 못 가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한의대 가서 자격지심이 지리고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서 대응을 못 합니다. 왜냐, 얘네들은 과학적이고 본인들이 하는 건 비과학적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를 추천을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대학교를 졸업을 앞둔 오늘날 이 시점에 누가 시켜준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지불해야 돼요. 내가 1년 공부해서 붙으면 6년에서 내 1년 더하면은 한 7년 정도 되는 것이고, 편입한다 그래도 뭐 5년. 근데 중요한 건 내년에 붙는다는 보장이 없죠. 뭐 그런 것까지 따지고 거기 뭐 등록금이랑 내가 그동안에 벌돈 같은 거를 따지면 생각보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우리 인생은 가성비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져서 형은 한 이 정도를 추천한다라는, 제가 앞에서 항상 얘기하는 이 맥락과 그냥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이 됐든 제 지인이 됐든 어떤 타인들에게 힘든 삶, 뭐 사역의 삶, 뭐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사람들은 다들 편하게 살고 싶고 타인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편하게 좋아하게 생각한다. 다수가 그러기 때문에 다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안 그런 이런 놈들에게나 그럼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요 정도로 이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다들 말릴 거예요. 당연히 의대 가라고 하죠. 자, 그런데 나는 꼭
내가 직접 그 근본 치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저는 그래도 굳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수학 한 문제만 더 맞추면 자, 월급이 2.5배가 올라요. 자, 월급이 2.5배면 자, 10억과 25억이기 때문에 나는 10억만 있어도 충분해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아전에서는 지금 2024년도 21세기는 자산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0억과 5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너의 결정이 한의대를 가냐, 의치를 가냐라고 결정할 때 그 수학 한 문제가 어느 정도의 이 경제적 가치가 있냐? 한 40억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40억을 날려도 나는 근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치를 가지 않고 한의대를 간다? 굳이? 라고 마지막까지 항상 되묻는 것이 이것이 형의 기세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보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겠다는 거니까 제 의견 따위 상관없이 어차피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결정을 하든 형은 응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대학생이면 시간 엄청 많죠.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고 오프라인으로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